신재민 전 사무관 폭로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적자국채 발행 않기로 했는데 그리고 보도자료까지 준비를 했는데 청와대 보도자료 취소 압박했다. 이런 폭로가 나왔습니다. 공세 수위 높이는 신재민 기재부 전 사무관. 그러면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실명까지 나왔습니다. 차영환 당시 청와대 경제비서관이 담당 국장 과장에게 전화를 돌렸다. 그리고요.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 채무 비율 제시하면서 적자 국채 발행을 지시했는데 이것에 회의감이 들었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기재부는 신재민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자, 다음 기사 있는데요. 마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우, 신재민 지금 계속 제보가 이루어지고 있죠. 특히 이제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서 공익신고자로 봐야 할 것인가 아니면 공무상 비밀 누설자로 봐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지금 정치권 중심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어제 신재민 전 사무관이 기자들 앞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총리님께서 그래 그러면은 그냥 발행하지 말자라고 해버리셨단 말이에요. 해버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직접 과장님, 국장님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보도 자료 취소해라. 12월 발행 계획이 나오는 날 엠바고가 걸려있는 시점이 있었고 엠바고 시점 보통 1시간 전에 배포가 됩니다. 배포가 된 후에 엠바고가 풀리기 전에 그 과장님이 기자분들 몇몇에게 연락을 돌린 걸로 알고 있어요. 당시에요. 연락 돌려서 이거 기자 지금 내리면 안 되냐. 아예 그냥 취소하면 안 되겠냐. 그때가 청와대에서 전화를 받으셔서 했던 행동이거든요. 청와대 누군지 특정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차영환 비서관님이었습니다. 차영환 비서관님이었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주장과 논란이 있지만요. 이제 간단하게 좀 제가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이제 사실관계부터 따져봐야 되는데 이른바 이제 바이백, 국채 환배입니다. 정부가 2017년에 기존에 발행해서 이제 빚을 졌던 국채 일부를 되사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 채권, 국채 비율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채무 비율이. 그 부분이 불발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국채,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런 보도자료를 준비했는데 이 보도자료가 청와대에 어떤 연락을 받고 취소가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실과 관련해서 그 의도를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 의도가 무엇인가? 뭐 정치적이라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내용을 저희가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윤영걸 전 대표께서는 그 의도 어디에 있었다고 보십니까? 지금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그 지점입니다. 뭐 의도는 뭐 분명하죠. 예. 어디든지 기업도 그래요. 예. 자기가 맡은 어디에 부임하잖아요. 계열사에. 예. 그러면 당해 맡은 해에는 실적을 가급적 나쁘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다음에 실적이 좋아지거든요. 다음에 실적은 자기 실적이 되는 거예요. 그 나쁜 실적은 전임자 탓으로 다 돌리니까. 그러니까 이 충분하게 어떻게 보면 뭐 분식회계라고 했던 마사지에 대한 유혹은 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더 조사해 봐야 되지만 속칭 마사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유혹은 틀림없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신재민 전 사무관이 그런 얘기 했다잖아요. 김동연 부총리가 부채 비율을 39.4%로 맞춰라.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맞췄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해에 해필이면 또 GDP가 더 늘어나니까 분모가 더 늘어나니까 가급적이면은 또 이걸 채권을 많이 발행해야 된다. 하는 게 또 유리하니까 그렇게 했다는 건데 뭐 결과적으로는 뭐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국고 채권을 국고채를 나라의 살림을 마이너스 통장처럼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또 1조에 대해서 조기 환매를 했잖아요. 그건 뭐 계획대로 취소를 한 거예요. 뭐 그거는 계획대로 됐습니다만은 이 진실성 이런 면에서는 앞으로 좀 계속 좀 따져봐야 되는 거다. 어떻게 보면은 간단한 뭐 국고 발행을 취소하고 한 게 아니라 나라 살림에 대한 철학, 정책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은 공무상 비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거든요. 그러니까 비밀 누설.
예, 기획재정부도 제대로 하려면은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어야 돼요. 명예훼손으로 하면은 저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기밀로서는 예. 이게 그 공문 그걸 갖고 왔느냐 뭐 이걸로만 따지니까 이건 재판 가면은 저는 이거 무죄로 나갈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예. 옛날에 1990년대 예. 이문옥 그 감사관이 예. 그 정부 부채 비율하고 그때 그 재벌들 부동산 비율하고 서울시 예산을 선거 자금으로 또 했다고 터뜨렸잖아요. 그때도 결국은 나중에 보석으로 나고 다 무야무야 끝났거든요. 그래서 공무상 기밀로 좀 보기는 좀 무리가 있다. 저 자기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인 사무관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실체적인 파악이 좀 더 돼야 되지만은 우선은 그 매도하기는 좀 어렵다. 신빙성은 저는 상당히 있다. 윤영걸 전 대표께서는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처럼 전 정권의 당시의 부채 비율을 높이기 위한 의도가 분명히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런 유혹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정권을 우리 2017년에 그렇죠. 그 5월 장례대선을 맡았으니까 그 해를 가장 나쁘게 해야지 2018년에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유혹은 충분히 받을 수는 있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더 조사를 해봐야죠. 알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는 이 지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시각 차이가 이것도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궁금증이 뭐 여쭤보고 싶은 게 신재민 그 사무관 아닙니까? 사무관? 뭐 부총리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입니까? 의사결정을 최종으로 담당하는 그런 지위 있지 않지 않습니까? 뭐 실무자라고 하더라도 실무자라고 하는 것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그 과정을 경험해 본다는 뿐이지 최종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마치 본인이 얘기하는 것들이 뭐 무슨 비위 사실에 관련된 부분을 폭로하는 것처럼 이렇게 언급하는 거는 뭐 옳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신재민 사무관의 지금 이 폭로의 지금 과정과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런 과정에 물론 일부에 관련된 그런 정책 결정 과정에 논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전부 다 잘못된 정부의 책임이다. 뭐 이렇게 봐서 뭐 신재민 그 사무관을 공익제보자다라고 이렇게 규정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왜 지금 이 타이밍에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소스, 소위 말하면 본인이 직접 뭐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그냥 문 밖에서 들은 내용까지도 이렇게 제보를 하고 있는지 저희에 관련돼서 오히려 더 조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은 저 조대진 변호사께서는 국제 환매가 이제 중단된 부분이나 이제 보도대로 추세된 거는 그냥 어떤 정책적 결정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정책이 다 한 번에 다 결정이 되고 고민할 필요가 있으면 정책 조정 결정 과정을 뭐하러 거칩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정책 조정 과정이 결정지는 건데 그 과정에서 나왔던 그 한 부분을 일개 사무관이 마치 뭐 번복을 뭐 중대하게 피해를 국민한테 주기 위해서 번복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것도 이게 옳지 않아 보입니다. 과연 여러 가지 현상이 발생했는데 그 현상의 이면에 있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놓고 지금 다툼을 벌였는데 이 다툼이 좀 정치권으로 옮겨갔습니다. 이게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다툼일 것 같기도 합니다.